안녕하세요. 우리 퍽스넷 시청자 여러분들. 김범준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뭐 괜찮게 좀 흘러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지금 증시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가장 유망할 만한 탑 섹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앞부분에 좀 강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뒷부분 내용은 지금 수급 현황을 따라서 바닥에서 바닥을 조금 W 패턴으로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패턴 분석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시황 체크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1시간 동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증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거든요. 자, 차트를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였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W 패턴으로서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지금 21선까지도 지금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240포인트를 지금 장중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패턴이 과거 자 2020년도 6월 7월달 흐름과 조금 유사하더라.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고 바로 들어 올렸거든요. 이때가 대한민국 또 지수에서 기술적 반등 가장 강한 올해 안에서 가장 강한 시기였는데 이때 수급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6월 말부터 이제 7월 중순, 자 7월 중순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자 들어오는 모습이 여기서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8월 중순까지 자 개인들과 기관들은 좀 파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8월 중순까지 대량 매수세가 매일매일 100억 넘게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좀 나왔었죠.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흐름이 이때와 좀 비슷한가 한번 봤어요. 자, 최근 10일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바닥에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지금 거래량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누구는 또 손절하면서 손바뀜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시세 전환, 추세 전환의 좀 매우 중요한 지표죠. 자, 과거 우리가 7월 달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선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대형 반도체 업종들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세가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돌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 흐름에서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 수급도 매우 좀 좋게 흘러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용잔고. 자, 이게 금융투자협회 신용잔고 추인데요. 지금 10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16조 2천억까지 좀 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021년도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월. 자, 과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조 이상에서 육박을 했었고요. 자, 작년 연초에는 19조 정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16조 2천억까지 줄어들어 있다는 건데 신용공여, 신용융자의 잔고 추이가 뭐냐면 그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든 기관 투자자분들이든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용을 받아서 내가 투자한 금액도보다 더 많은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이제 신용 공여 잔고 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신용 이자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조금 후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높은 투자를 조금 빠지는 돈을 좀 회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금으로 넘어간다든지 좀 더 안전자산을 좀 넘어가는 추세죠. 하지만 증시 자금으로 규모로 본다 했을 때는 급격하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올해
9월 30일도 50조 규모였고요. 지금도 50조 규모. 그러니까 50조 규모의 전년도 대비해서는 아직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신용 잔고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은 뭐 조금 이제 관망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식을 아예 안 해야지.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지금 무조건 예금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적다라는 거죠. 예탁금이 한 30조 이내 정도 떨어져야 정말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떠났다. 이렇게 해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7월 판박이 패턴과 비슷하고 신용잔고는 21년도, 22년도 최저점을 지금 찍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니까요. 시가총액 1등 종목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 지금 3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21선 탈환했고 54,000원을 깨지지 않는 쌍바닥 패턴, 이런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54,000원이 깨지면 시장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뜻하긴 하지만 현재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수급도 매우 괜찮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0일 거래일 지금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좀 10월 18일 기준으로서는 팔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매수한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소액으로 좀 팔고 있는 상황이다. 소량으로. 자, 삼성전자만 좀 흐름이 좋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 바닥을 찍고 나서 42만원 저점 찍고 나서 다시 추세 돌리고 있고요. 자, 주봉상에서 제가 이제 박스넷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저저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20주선, 이게 20주선을 노란선, 황금선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에 추세를 타고 가는 업종들은 또 종목들은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20주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좀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 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SK하이닉스 기준은 지금 바닥에서 21선 돌파했고 60일선 돌파했습니다. 자, 60일선을 5일선이 돌파했던 적이 올해 2월달 이후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리고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봉 흐름을 보니까요, 수급 라인을 전년도 2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20주선을 올라탔더라. 자, 이 부분은 우연의 일치로 올라간 것이냐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어느 정도 바닥에서 강력한 바탕이 되는 자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LG화학. 자, LG화학도 결국 이제 6월달 기점에 살짝 이탈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 53만원을 지지를 받고, 자, 다시 60만원을 올라가는 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차트 지표로 본다 했을 때 일봉상에서 흐름도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1선을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닥 패턴이 매우 양호하게 좀 대형주들이 가고 있다 보니까 수급도 좋고, 그럼 지수가 지금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데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LG에너솔루션, SK하이닉스는 어디에요? 다 61선 근처까지 또는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61선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키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럼 2300선 이상까지도 좀 단기간 안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자, 첫 번째 반도체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지금 흐름이 뭐 견고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좀 단기 반등은 좀 견고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소형주들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DB하이텍, 뭐 리노공업, 주성 엔지니어링, 네, 뭐 PSK, 뭐 ISC는 오늘 코스닥 종목이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자, 원익 IPS, 와, 조금 낮네요. 원익 IPS가 원익 QNC. 자, 반도체 중대형, 그러니까 중소형주 말고 중형주에서 중대형 사이 포지션인 종목들이 장비주들 또는 파운드리 업종들 종목들인데, 아직 대형주를 제외하고서는 큰 메리트가 아직 차트적으로는 보여지고 있지 않고 수급 또한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업종 대한민국 지수를 떠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스닥도 흐름이 약하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바닥을 완벽하게 잡았다 볼 수는 없는 흐름인데, 일단 반도체 업황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지수인데, 이 지수는 지금 저점을 깨고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자, 반도체 업종들은 아직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이제 수급에서 대형주들 흐름 보니까 단기적으로 5일선, 10일선, 21선 올라온 업종들이 바로 화학주다. 그래서 아까 LG화학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LG화학이 최근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그동안 9월달까지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기관들이었는데요. 최근 다시 좀 매수 포지션으로 좀 전환이 됐고, 자,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 했을 때 9월 29일 기점으로 10일 거래일 동안 지금 이틀 3거래일 빼고는 다 연속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상황이죠. 자, 그럼 화학주들, 중대형주들 한번 차트를 한번 골고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솔루션은 오늘 무려 4.5%가 지금 반등이 나오네요.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수급을 보니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지금 쌍끌이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자, 추세도 좋고, 자, 시가총액이 지금 9조를 넘는 회사인데요. 예, 매우 강하게 좀 가고 있다. 자, OCI도 지금 흐름을 보니까 오늘 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1%인데, 우리가 이제 OCI 하면 뭐 태양광 업종이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뭐 태양광 회사다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사실상 OCI는요 화학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폴리실리콘도 화학 소재인 거죠. 화학 소재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코스피 화학 섹터로 좀 되어 있고요. 좀 내용을 한번 보면요. 베이지 케미컬, 카본 케미컬,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 이쪽에 매출이 있고, 폴리실리콘, TAR, BTX 등 제품 매출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업종은 화학 업종으로 치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OCI도 한번 봤고, 금호석유 한번 볼게요. 금호석유. 야, 금호석유도 오랜만에 지금 121선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보니까 연기금이 최근 수급, 투신 수급, 보험 쪽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는 10월 초, 9월 말 정도에 좀 들어왔었고, 지금 강하게 지금 수급이 받고 있습니다. 지수는 바닥을 이제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이 업종은 한 달 전부터 또는 보름 전부터 계속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자, 롯데케미칼도 최근에도 반등세가 좀 강한 편입니다. 오늘 2%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추세는 아직은 매우 좋은 편이네요. 자, 롯데케미칼 시가총액 5조, 되게 높은 시가총액 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효성 TNC. 자, 효성 TNC도 오랜만에 61선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8월 달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한번 돌파하려고 했던 자리였는데, 이제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수급으로서 시장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61선 돌파가 가능한 자리로 좀 보여지네요. 자, 2차 전지 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 업종들은 기존 한 2달 전부터 계속 가고 있었던 종목이죠. 코스모 화학, 자, 이수화학, 이수화학은 오늘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자, 율촌 화학, 금양도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뭐 화학회사나 이렇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한번 보면요. 자, 합성수지, 고무 등 화공약품 발포제 및 유관제품 제조업체다. 그래서 주로 합성 고무를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뭐 상품 포장재 뭐 이런 쪽의 플라스틱 산업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회사예요? 화학 원재료를 가공하고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화학 업종이며 화학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7월달 18일 기점으로서 약 3배 가까이가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아직도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네. 이거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라고 엮여서 최근 한 2달 동안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 화학주들, 조금 눈에 보입니다.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태경 BK. 자, 8%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더 빨리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태경 BK 시가총액 1000억 코스피 종목이고요. 자, 그린 케미칼. 자, 이 종목도 최근에 탄소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 종목 무슨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소재고요. 그렇죠? 소형주 화학이라고 좀 되어 있고, 유기화학 제품 화공 제조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자, ETA, 에톡시, 이런 화학 원료를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들으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남해화학이면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닌데, 자, 바닥에서 이제 정배열이 어느 정도 50, 20선을 좀 받쳐주려고 하는 좀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 업종들도 최근 한 달간 좀 매수가 괜찮고, 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았죠. 그렇죠? 2분기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나왔고, 1분기도 3배 넘게 영업이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자, 요 정도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이 화학 업종들을 좋게 보고 있는 제 관점에서, 그러면 트리거 역할이 뭐 할 거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데, 올라가면 실적이 좋다? 차트가 좋다? 이런 부분은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반사이익을 받는, 또는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주말 사이에 저번 주 통신의 서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접속이 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았던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데이터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무려 한 지금 50% 가까이 급등이 지금 나온 상태고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콤텍 시스템도 데이터 센터 관련 회사인데 바닥에서 이제 카카오의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저는 화학주들이 결국 반사이익을 맞을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 바로 글로벌 코베스트로라는 독일 및 유럽에 있는 화학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 8월 염소 누출로 인한 TDI, 화학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30만 톤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8월 달에 떴었죠. 자, TKG 슈켐스 세계 1위 독일 코베스트로 공단 가동 중단. 그래서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8월 달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TDI의 이제 선물을 한번 흐름을 보니까요. 자, 최근 올해 한 4월, 5월 달 때, 전쟁 당시에는 좀 반등이 나왔다가, 한 7월, 8월 초까지는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 TDI 제품이. 근데 가동 중단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폭등의 초폭등. 지금 10월자 데이터로 본다 하면 결국 신고가를 찍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증권 리포트 기사를 본다고 하면요.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사용되는 TDI 가격이 최근 2주간에 23%가 급등이 나왔고, 지지난주 6%, 지난주 16%, 그래서 2주간에 28%가 급등이 나왔다. 2018년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TDI가 가동 중단이 지금 연말 갈수록 동절기 가스 부족으로 기업들이 추가 중단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고서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자 리포트예요. 8월 18일자 리포트거든요. 자, 그러면 국내 TDI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있고 OCI 그리고 TKG 슈켐스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하나솔루션이 가장 수혜를 받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 TKG 슈켐스가 지금 2등주로 좀 따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TKG보다는 차트 상승률은 높지만 추세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2등주는 TKG 슈켐스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석유 업체들이 실적이 좀 좋은 것인가?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주요 석유 회사 이제 4개사 3분기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요. 추정치인데 LG화학은 전년도보다 괜찮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전년도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금호석유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전년도보다는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실적만 본다고 했을 때는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보다는요, 하나솔루션, LG화학이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이다. 우리가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조만간 한 달 내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의 추세도 급격하게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 회사가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전년도와 좀 비슷하거나 좀 더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LG화학과 대형주에서는 하나솔루션이 가장 좋아 보이는 실적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기존 사업이 부진해도 사업 다각화로 이제 이익을 방어하고 있어요. 하나솔루션은 역시 태양광으로 가고 있고, LG화학은 전지 소재로 가고 있고, 자, 롯데케미칼은 사업 다각화 속도로 좀 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기 시작했고, 또 롯데알미늄 해가지고 동박도 지금 추가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TKG 슈켐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서 오늘 탑픽 관련주로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아요. 이미 지금 전년도 재작년도는 하방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400억대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1분기 때 지금 300억, 300억, 이미 700억 가량 지금 조금 안 되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충분히 전년도 1년치 영업이익보다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 현재 2분기의 실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장일 때 18,000원 부근대까지 저점을 조금 찍어놨고, 그리고 이제 W 패턴이 좀 나왔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흐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잠시 후에 또 차트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일단 TKG 슈켐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실적 계단과 배당 매력이 훨씬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5년 평균 배당이 5.5%예요. 그래서 지금 배당 성향이 55%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요. 배당 수익률이 한 6점에서 한 7 사이대가 나오거든요. 어느 금융주보다 실적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바닥이고, 그쵸?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또 TDI 이슈를 좀 엮여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요. 한번 요번 주, 다음 주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승으로써 올해 최대 실적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배당까지 이렇게 화학주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소형주에서는 TKG 휴게임스가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중소형 관련주에서 또 남해화학과 하나 더 꼽는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송원산업. 자, 송원산업. 자, 이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패턴인데 아직 뭐 완벽하게 정배를 만들었다 이건 아닌데요. 지금 쌍바닥을 찍내 있는 상태인데 중소형주라서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무려 전년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날 지금 1분기, 2분기, 또 3분기, 4분기 실적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부각이 됐던 게 올해 4월달, 5월달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실적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망이 많았는데 시장이 꺾여가면서 26,000원에서 지금 몇 퍼센트 하락이에요? 자, 거의 고점 대비 35%가 급락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업이 화학 업종에서 다시 화학 섹터들이 흐름이 좋아진다. 충분히 2만 원까지 회복할 가능성, 여기서 10%에서 15% 내외 구간으로 또 목표 수익을 본다고 하면요. 현실적인 가장 좀 안전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 전저점 라인 때 16,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비중 축소 관점으로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오늘 화학주들 내용을 토대로서 또 어떻게 왜 발굴을 했는지 수급 강의, W 패턴 강의를 잠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이제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수급 또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알리는 지표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 바로 쌍바닥 기술적 분석인데요. 과거 6월 말 7월 초에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속에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21선 돌파, 요런 자리가 좀 상승세가 나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급락 뒤에 살짝 올랐다가 저점을 다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속인데 아직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여기 저점, 요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추세가 아직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급락 뒤에 아직 213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플러스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뭐 경제 지표, 뭐 CPI 지수, 금리 인상, 복잡한 경제 용어와 복잡한 지표들을 모두 다 배제시켜 놓고요. 단순하게 봅시다. 단순하게. 심플한 전략. 바닥에서 수급선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종목들도 단기 반등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그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차트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대형주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자, 셀트리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이 과거 전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요. 계속 우하향 추세를 지금 잡힌 상황인데요.
자, 과거 6월달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깨지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깨졌는데, 그리고 나서 W자 표시를 나오고 나서 주가가 몇 퍼센트 반등이 나왔어요? 무려 바닥에서 40% 넘게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될 것이냐? 바닥에서 W자 수급 쌍바닥 자리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완벽한 V자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저점을 다져가면서 W 표시가 좀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여기 고점을 넘는 여기 18만원 자리를 뚫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W자 표시가 나오면서 급등 가능성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휴마시스 패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도요. 자, 급락 뒤에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전고점 돌파, 지지 라인 때 전저점 깨지지 않았고 21선 다시 올라가는 상황. 요 자리가 맥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자, 종목을 바닥을 다지면서 W자 표시를 우리는 주목을 해라. W자 표시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된다? 네, 21선 돌파 자리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점 부근대, 저항 라인대에서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파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기대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는 단기적인 바닥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요. 지금 6월달 차트 자리로 본다 했을 때 쌍바닥 자리가 가장 중요할 거고, 저점을 깨지 않는다. 저점을 요 자리 저점, 그러니까 종목의 추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속이잖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바닥을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가 나오는 게 일단 시그널일 것 같고요. 전 고점을 뚫는 자리, 요 자리들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코스피로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저점을 다졌죠? 자, 저점을 다진 자리에서 요 지금 저점을 다졌는데 전 고점 라인대가 지금 어느 포인트로 좀 봐야 되냐면 요 라인대가 지금 전 고점 라인대죠? 2250입니다. 2250을 금주 안에 또 달성을 한다, 넘는다 그러면 충분히 단기 바닥을 찍었다. 코스피 안에서는 지수 자체는 단기 바닥을 찍은 거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비중을 줄이는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또 비중을 높여야 되는, 그게 기술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쌍바닥을 찍었고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수급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 이걸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셀트리온 다시 한번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쌍바닥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파는, 이런 수급의 지표가 딱 보인다 했을 때는 매우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휴마시스 6월달 수급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에 누가 많이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6월 중순까지 지금 흐름이 괜찮아지면서, 자, 7월달에는 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월 말, 6월 초, 6월 중순, 이럴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높았던 휴마시스가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시장 반등과 함께 반등세가 강하더라.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자 쌍바닥을 잡고 나서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을 뚫는 요 자리가 이제 고점을 뚫는 자리인데 요 돌파 흐름이 나온다. 그럴 때 수급이 좋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6월 말 7월 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관 쪽, 투신 쪽,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온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들만 판다라는 거죠. 이런 쌍바닥 패턴에다가 수급까지 괜찮으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그럼 지수가 지금 더 떨어질까 올라갈까 좀 두려우시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주는 대형주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아직 이 저점 2130포인트가 깨지면 않는다 그러면 깨지면 다시 쌍바닥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쌍바닥을 잡고 나서 2250선을 돌파할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 우리는 단기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확률론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저번 주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이 포인트가 지금 매수의 이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지수가 만약에 2250선을 돌파를 한다. 그럼 어느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이냐? 한번 수급 쌍바닥 종목들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 증권사의 HTS를 사용하시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뭘 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는지 자, 외국인 기준에서 코스피 외국인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개의 종목을 이 부분을 엑셀로 보내시면 그리고 또 코스닥도 외국인이 코스피 기관 쪽에서 100개 종목을 쭉쭉 내립니다. 이 종목은 저는 따로 엑셀로 뽑아봐서 어떤 종목들이 중복, 총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0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100개 이렇게 중복적으로 뽑아보니까요. 지금 셀트리온부터 유나이트 제약까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외국인 100개 기관 100개를 교집합을 해보니까 11종목이 나오더라. 근데 쌍바닥을 잡은 종목이면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셀트리온은 쌍바닥을 지금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정고점 요 라인대가 돌파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셔라. 뚫으면 19만원 이상까지도 갈 가능성이 차트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쌍바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급락 뒤에 뭐라 그랬죠? 고점을 한번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직 시기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솔루션도 아직 쌍바닥이 좀 애매한 자리고 자, 현대 로템도 쌍바닥이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자, 카카오는 급락 차트인데 아직 47,000원이 깨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아직 쌍바닥이 잡히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종목이 여기 껴껴 있잖아요. 이렇게 반등도 가능하겠지만 차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갔다 꺾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된다. 아직은 올라가려면 조금 더 차트가 다져야 것 같고요. 자, 한미약품 종목들을 보니까요. 이거 쌍바닥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뭔가 바닥이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먼저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는지 그걸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지금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이 높게 져 보이긴 해요. 올라갔다 밀렸다가 올라갔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올라갈 때는 기대 수익률을 저항 라인 때 선이 맞닿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11만 5천 원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되는 자리인데, 만약에 다시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요, 손절 라인을 전 저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요 라인 때. 그래서 10만 뭐 6,600원 정도 자리가 다시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단기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자, 이 종목을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시장이 꺾이거나 종목이 좀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요, 자, 10만 16만 한 3천원 라인대가 깨진다. 그러면 이제 쌍바닥이 깨지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는 아직 좀 차트 흐름이 완벽한 쌍바닥을 잡았다 볼 수는 없는데요. 올라갔다가 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 속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요 13만원 깨지면 네,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자, 유나이티드 제야. 지금 쌍바닥 잡혔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저점 2만원대가 저점이 잡히면서 쌍바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신중하게 보려고 하면요, 결국 요 라인대 27,500원을 뚫으면 정말 바닥권에서 돌파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점에서 만약에 2만원 이탈한다, 과감하게 손절 잡으시고, 그렇게 양 방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난 단기적으로 좀 볼 거다, 바닥에서 잡을 거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잡아도 돼요. 하지만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나는 좀 더 강한 시세 때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27,50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셨다가 다시 깨질 때는 이 라인 때 전저점이 깨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대신 좀 리스크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 좀 더 중간 라인대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25,000원 이 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실 때는 당연히 지지선 라인대를 다시 한번 보시고 25,000원이 깨지면 다시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또 전략이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종목을 봤는데요. 이제 코스닥 종목을 100개 코스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코스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들을 100개를 추려가지고 교집합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HLB, 시즌, 펄어비스, 셀트리온스케어, 위즈역 스튜디오, 솔브레인, 현대바이오, 위메이드, 넥슨게임즈, 세비캠, 클래시스, HK이노의, BH, 동진세미캠, 모트렉스, 헬릭스미스 이렇게 좀 나눠 있네요. HLB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지금 저점이 살짝 깨졌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쌍바닥이라고 보기 좀 그래요. 하지만 이게 좀 큰 흐름 속에서 쌍바닥을 잡았다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 45,000원 돌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45,000원 돌파 전까지는 이게 완벽한 쌍바닥은 아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와도요. 자, 그리고 시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완벽하게 지금 쌍바닥을 좀 잡은 상황입니다. 저점 라인 때 전고점도 뚫었고 저점 뚫었고 됐잖아요. 자, 26,6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시고, 이런 CGN 같은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고 바닥을 짚은 그런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펄어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사지만 차트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네. 아직 바닥을 잡고 있고 올라갔다가 밀릴 때 다시 저점 잡히는지를 기다리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완벽하게 지금 쌍바닥을 좀 잡은 상황이죠.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만약에 난 들어가고 싶다 하신다 그러시면 이 전저점 라인대를 손저가 잡으시고 보시면 딱 좋은 지금 차트 자리로 좀 보여집니다. 자, 위즈역 스튜디오는 아직 쌍바닥 잡히지 않았고요. 자, 솔브레이는 아직 뭔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단기 반등성을 높게 본다고 하면 손절 라인을 요 라인대로 19만 5천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 잡고 보셔야 될 만한 흐름입니다. 자, 현대바이오 아직 쌍바닥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패스하시고요. 자, 위메이드도 쌍바닥이 잡히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급락 패턴, 즉 단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가더라도 밀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시세가 단기 바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해석하기가 시기상조다. 자, 넥슨 게임즈도 아직 쌍바닥을 만들지 못했죠. 네,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저점을 다지고 이런 패턴이 나와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쌍바닥 패턴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넥슨 게임즈, 세비캠 종목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캠은 지금 쌍바닥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요 라인대가 안 깨져야 됐겠죠. 12만 5천원이 깨지면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저점 깼다가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속이에요. 15만원 돌파하면 단기 반등 추세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비캠, 그 다음에 클래시스도 차트가 매우 좋은 자리네요, 지금. 저점 13,500원 요 라인대가 손절 라인으로 봐야 될 거고, 크게 본다 했을 때 단기로 본다고 하면 14,500원이 깨지면 당연히 손절 라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21선도 돌파했고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이제 16,000원까지 뚫으면 충분히 17,000원대까지도 요 전 라인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단기 쌍바닥 기점,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매수세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샀고 추세적으로 본다 했을 때 지금 투신 쪽에서도 계속 담고 있더라. 자, 그리고 클래시스 다음에 자, HK 이노엔. 자, HK 이노엔도 쌍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전고 좀 뚫었고 이 32,000원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HK는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BH. 자, BH도 쌍바닥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추세가 살아나려면 28,000원 뚫어야 될 것 같고요. 25,000원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되는 자리네요. 자, 동진 세미캠도 쌍바닥을 완벽하게 또 잡았습니다. 자, 여러 개 찍었고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3만원만 돌파하면 32,0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쌍바닥 패턴. 단 27,000원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쌍바닥 지금 잡혀있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길 돌파하더라도 16,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전저 13,300원 요런 자리가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될 차트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자, 옥상첨단 소재 이거는 쌍바닥이라 보기 좀 어려운 종목이고요. HME 생명과학도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자, 헬릭스 믹스도 아직 쌍바닥이 잡히려면요 바닥 구간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복적인 100개 종목 안에서 이 종목들이 나왔고, 클래시스, 세비캠, HK누엔, BH, 동지세미캠, 모트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쌍바닥을 잡혔다. 코스피에서는 유나이티드 금호석유, HD 현대삼성물산, 셀트리온 정도가 바닥을 잡혔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은 걸 확인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도 확인하시고 쌍바닥 자리에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들어오는 종목들만 추려가시고 매매를 전략을 짜신다 그러시면 지금보다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 만약에 어떤 종목들을 좀 추려달라, 매주 또는 매일매일 종목들을 좀 추려달라 하시면 제가 노란 톡방 김범준 대표의
골든크로스, 수급, 노란톡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 팍스넥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전략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QR코드 확인하시고 카메라 대신 다음에 노란톡에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